숙제 질문 17번이요. 자, 17번 봐봐. 염소는 질량수가 35짜리랑 37짜리 동위 원소가 있대.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죠. 원자량도 다르겠지. 자, 그래서 35짜리, 37짜리로 각각 염화나트륨을 만들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58과 60짜리가 된대. 그러면 화학식량 50짜리는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을 하는데 염소가 50짜리 맞나? 58짜리죠? 58짜리는 염소의 질량수가 35짜리가 되겠죠. 그래야 화학식량 60짜리가 NaCl이 됐을 때 여염소가 37짜리 염소가 붙으면 이때 화학식량이 이만큼 차이 나겠지.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처음에 58짜리 NaCl로 포화 용액을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이렇게 58짜리 염화나트륨이 아직 안 녹고 있을 겁니다. 포화 용액이니까. 근데 포화 용액에서는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는 상황인 거지. 용해와 석출이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계속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 아니니? 근데 여기에다가 뭔 짓거리를 하겠대요? 60짜리를 추가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60짜리도 녹아 들어가고 석출이 일어나겠지. 그렇다면 이 용액 안에는 염화이온이 Cl-가 35짜리도 있을 거고 37짜리도 있겠지. 동시에 존재하겠지. 이해돼? 그러면 이 실험이 결과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가설은 뭐가 될까요? 포화 용액에서 용해는 일어나고 있다죠. 안 녹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지. 60짜리를 집어넣어서 좀 다른 녀석을 집어넣어 봤더니 여기 그 다른 녀석도 존재해진다는 얘기는 새로 들어간 녀석도 녹았네. 포화 용액에선 용해가 일어나고는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을 찾아본다면 포화 용액에서 용해와 석출은 계속 일어난다는 3번이 적당한 가설이 되겠죠. 이해돼? 있어? 또 질문? 우선 질문 없어? 15번? 자, 25도씨에서 수산화나트륨 1g을 녹여서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대요. 이 수용액 pH와 pOH를 각각 구해보자. 자, 그러면은 NaOH 1g은 몇 몰이에요? 40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40분의 1몰이 몇 밀리에 녹아있대요? 500ml에 녹아있대요. 그럼 이걸 몰농도로 바꾸게 되면은 용액 몇 밀리에? 1000ml에 몇 몰이 녹아있으면 되는 거야? 20분의 1몰이 녹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용액의 몰농도는 몇 몰 농도야? 20분의 1몰 농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pOH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단 염기 용액이니까 pOH를 알아내기 위해서 20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20분의 1이라는 거는 20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럼 20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 로그 풀어주면 이거 없어지네요. 그치? 그러면은 로그 2 플러스 로그 10이 되는 거지. 근데 로그 2가 몇이라고 알려줬어? 0.3. 뭐 이거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얘가 0.3면 몇이야? 1이죠. 그러면은 결국 pOH가 몇이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지. pOH가 1.3이래. 그러면 pH와 pOH의 합이 몇이 돼야 돼? 1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pH는 몇일 거예요? 12.7이 되겠지. 이해돼? 우성 이해되니? 간단한 로그 계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런 로그 계산할 때 부호 조심해라잉.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막 마이너스 바뀌면은 답 안 나온다잉. 이상하게 나와. 그래서 부호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 네. 6.3 나올 거야 계산하면.
오케이? 그것도 로그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야. 안 되면 쉬는 시간에 따로 물어봐. 이건 계산이니까 단순.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19번은 우성아 물어봐. 알겠지? 윤혁이한테 물어봐. 풀어줘, 윤혁이. 자, 그럼 157페이지 오늘 중화 반응 이야기 시작해 봅시다. 자, 중화 반응은 사실 개념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통합과학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고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점이죠. 그게 그치, 우리한테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앞타임에는 개념부를 좀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뒷타임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좀 팁들이 있을지 문제 풀 때 따로 개념이 있거든. 문제풀이 개념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 자, 그러면 시작해 보자. 중화 반응은 산이랑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과 중화열이라고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산성 용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H 플러스가 있을 거고요. 염기 용액이다 하면 OH 마이너스가 있겠네. 그래서 산용액과 염기용액을 섞으면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H2O. 그치? 그러면 산용액에는 H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겠지. 뭐 또 있어야 돼? Cl 마이너스와 같은 산의 음이온도 존재를 해야겠지요. 산용액엔. 그리고 염기용액에도 마찬가지로 OH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Na 플러스와 같은 염기의 양이온도 존재를 해야겠지. B 플러스처럼. 됐죠? 그러면 결국 B 마이너스, B 플러스와 A 마이너스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염을 만드는 거야, 얘네들이. 그치? 그래서 염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염의 정의라는 거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염이라고 불러.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무슨 소린가? 예를 한 번만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CaCO3라는 거, 탄산칼슘이죠. 이것도 염이거든, 결국엔. 왜 염이라고 하냐면 칼슘 이온이라는 거는 CaOH2의 양이온이죠. 그래서 염기의 양이온이네. 그리고 CO3-2-라는 거는 H2CO3라는 탄산이죠, 이건. 탄산의 음이온이지. 그래서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NaCl 역시 염이 되겠죠? HCl의 음이온이고 NaOH의 양이온이니까. 알겠죠?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염이다. 또 하나,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방출된다라는 얘기네요. 열이 방출된다라는 이야기는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화 반응 후에는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반응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알자 이온이라는 거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 그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커에다가 HCl 수용액을 담아놨는데 HCl 수용액 안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었대. 그리고 NaOH 수용액이랑 섞어볼 건데 NaOH 수용액에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들어있었대. 됐죠? 그러면 이 둘을 혼합한 혼합 용액에는 자, H 플러스 하나와 OH 마이너스 하나가 반응해서 뭘 만들었을까? 일단 물 분자를 하나 만들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H 플러스가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 이 H 플러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더 반응할 OH 마이너스가 없네. 없으니까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H 플러스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도 봐봐.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나서 NaCl이라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NaCl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져 있었대요. 고체 NaCl이겠죠. 그치? 근데 이 NaCl 뭐야? 이게 소금이잖아, 결국엔. 근데 현재 실험이 되는 환경은 수용액이지. 그쵸? 그럼 수용액에서 NaCl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봐봐. 그럼 이 NaCl은 고체로 존재할까요? 아니지. 다시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간 상태로 존재하겠지. 그래서 고체 상태의 NaCl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Cl 마이너스 하나 더 있죠?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반응 후의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반응 후의 상태를 봤을 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보면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뭘 만들었어? 물을 만든 반응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 보니까 개수비가 1대 1대 1임을 볼 수 있네요. 되죠? 그러면 1대 1대 1로 반응한다 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얘가 방금 두 개 있었는데 물은 하나밖에 못 만들었지. 왜? 1대 1대 1로 반응하니까. 한 개 반응물이 OH-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만약에 H 플러스가 100개 있었대. 100개 있었대. 근데 OH-가 예를 들어서 20개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때 만들 수 있는 물은 몇 개까지밖에 못 만들까요? 몇 개까지? 20개까지밖에 못 만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정보는 이거야. 물은 적은 물질이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알겠죠? 물은 적은 물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물의 양은. 알겠어? H 플러스가 100개 있어봤자 뭐해? OH가 2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물은 20개밖에 못 만들고 H 플러스는 100개 중에 20개가 반응해서 80개가 남아있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경꾼 이온. 자, 구경꾼 이온은 말 그대로 구경을 한 이온을 말해. 즉,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을 말하죠. 근데 내가 얘를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문제를 풀 때는 구경꾼 이온이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서 반응하지 않은 이온은 누구야?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지? 그쵸? 그럼 잘 봐봐. 반응 전에는
Na 플러스가 1N개 있었고 Cl 마이너스는 2N개가 있었지. 네. 아, 종류로 보는 거야, 지금 나는. 종류로. 알겠어? 알자 이온의 종류는 얘랑 얘란 얘기지. 그쵸? 그리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반응하지 않은 이온들인 거죠. 종류로 보면. 그래서 Na 플러스가 반응 전에 1N, Cl 마이너스가 2N. 그러면 반응 후에는 Na 플러스가 그대로 몇 개가 있어요? 그대로 1N개가 있지. 그쵸?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몇 개가 있어? 그대로 2N개가 있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가 어때요? 동일하네.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반응 후의 모습을 보고 반응 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먹겠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HA라는 산과 BOH라는 염기를 혼합했는데 혼합한 모습을 보니 여기에 A-가 6N개, H 플러스가 2N개, B 플러스가 2N개, 4N개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반응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왜? A-가 6N개 있다는 얘기는 HA가 6N개 들어왔다라는 소리지. 그리고 B 플러스가 4N개 있다라는 말은 BOH가 몇 N개? 4N개 있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는 몇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4N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즉 반응 후의 모습을 보고 반응 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H 플러스는 알자 이온이죠. 얘는 남아있잖아. 남았다는 얘기는 윤여가 방금 네가 했던 얘기처럼 반응하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알자 이온이지. 그러니까 얘는 반응 전의 개수와 반응 후의 개수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의 개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반응 전의 개수를 알아내는 건 반응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알아내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가 10문제가 있으면 9문제는 다 구경꾼 이온이 실마리가 돼서 문제가 풀려요. 알겠어? 그래서 구경꾼 이온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화반응은 일단 이런 건데 양적 관계를 가지고 한번 또 판단을 해볼게요. 양적 관계. 자, 그러면 뭘 하겠다는 이야기야? 산 이만큼, 염기 이만큼 섞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물 분자 수는 몇 개고 혼합용액의 액성은 산성인가, 중성인가, 염기성인가를 따져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져볼 건데 첫 번째 같은 농도의 용액을 혼합할 때입니다. 같은 농도의 용액을 혼합할 때 예를 들어서 HCl, NaOH를 혼합을 하는데 첫 번째 얘가 10ml, 얘가 20ml 섞었대요. 두 번째 얘가 20ml, 얘가 10ml 섞었대. 세 번째 얘를 20ml, 얘를 20ml 섞었대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섞었을 때 각 용액에 들어있는 알자 이온이 누군지 한번 찾아볼게요. 봐봐. 1번 용액에서는 HCl 10ml랑 NaOH 20ml를 섞었는데 이때 HCl과 NaOH의 농도가 어떻대? 같대. 농도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10ml에 들어있는 HCl 개수와 10ml에 들어있는 HCl 개수가 NaOH 개수가 똑같겠죠? 근데 10ml가 아니라 몇 ml예요? 20ml니까 NaOH 20ml에는 HCl에 들어있는 녀석보다 2배만큼의 이온들이 들어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HCl 10ml에 10개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NaOH 20ml에는 몇 개?
20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치? 왜? 농도가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경우에는 부피가 곧 개수가 된다는 거지. 왜? 1mm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동일할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10개, 20개 반응하면은 물은 몇 개 만들까? 물은 10개 만들었겠지. 그치? 그리고 혼합용액의 액성은 뭐가 될까요? 염기성이 되겠죠. 왜? OH-가 10개가 남아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HCl 20ml는 20개가 될 거고 NaOH 10ml는 10개가 될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 분자수는 또 몇 개예요? 10개가 될 거고요. 혼합용액의 액성은 뭐? 산성이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드디어 똑같은 만큼 섞었네. 20개, 20개를 섞었어요. 이렇게 되면 물 분자는 몇 개 만들어? 20개 만들었겠죠. 혼합용액의 액성은 뭐가 돼요? 중성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다른 용액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H2SO4와 NaOH를 섞을 거래요, 이번엔. 이렇게 섞을 거래. 근데 이렇게 섞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얘를 20ml, 얘를 10ml, 두 번째 실험에서 얘를 10ml, 얘를 20ml. 자, 두 번만 해보자, 이건. 이렇게 섞었대. 근데 두 물질의 농도가 어떻대요? 같대요, 지금. 이해돼요? 농도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H2SO4 20ml에 들어있는 H2SO4의 개수와 NaOH 20ml에 들어있는 NaOH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20ml에 20개, 10ml에 10개. 그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개? 얘도 10개, 얘는 2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잘 봐봐. H2SO4는 이온화되면 H 플러스가 2개, SO4 2-가 하나 나와요.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어? 이가산이라고 불렀었어. 하나 부서질 때 H 플러스 2개 나오는 거. 그러면 결국에 예를 들어 얘가 10개면 H 플러스는 몇 개야? 20개야. 얘는 다시 10개인 거고. 돼? 그러면 용질의 몰수에 따라서 H 플러스의 몰수가 똑같은 게 아니죠. 그치? 용질인 H2SO4는 10개지만 알자 이온의 행색을 하는 H 플러스는 그의 2배만큼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H2SO4가 20개라면 H 플러스는 몇 개가 돼요? 2배만큼인 40개인 거야. 얘는 10개니까 H 플러스는 몇 개예요? 20개인 거야. 돼? 근데 얘는 1가 염기라고 얘기하겠지. 1가 염기니까 얘는 NaOH의 개수 그 자체가 OH-의 개수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첫 번째 40개, 10개 했으니까 H 플러스가 30개 남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물은 몇 개 만들어? 물은 10개 만들었을 거고 액성은 뭐가 돼요? 산성인 거죠. 근데 이번에 10ml, 20ml 섞었는데 그게 결국 20개, 20개인 거지. 그러면 10ml, 20ml 섞었을 때 물은 20개 만들 거고 액성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성이 되는 거야. 돼? 즉 같은 농도의 용액이었지만 H2SO4를 사용했기 때문에 10ml, 20ml 섞었을 때가 중성이 되네요. 이해돼?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식처럼 정리해서 좀 이쁘게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하자. 이 좀 이쁘게.
여기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 결국 H2SO4 10ml와 NaOH 20ml를 섞으면 중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H2SO4 1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수와 NaOH 20ml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의 몰 농도 비가 몇 대 몇이에요? 같은 농도니까 1대 1의 몰 농도 비를 가지죠. 그치? 근데 우리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뭐라 그랬어? 용질 몰수라고 했었어. 참고. 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어요. 그러면 다시 용질의 몰수라는 건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몰농도 B에 부피 B를 곱하면 용질 몰수 B가 되는 거지. 기억나죠? 그럼 그걸 응용해보자. 몰농도 B에 부피를 곱해. 그쵸? 그게 H2SO4의 몰수죠. 그래서 H2SO4의 몰수가 10인 거고요. 그리고 NaOH의 몰수는 1 곱하기 20이 되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죠. 돼요? 근데 H2SO4가 10개 있을 때 H 플러스의 수는 이것의 몇 배만큼? 2배만큼이니까 20인 거지. 근데 얘는 똑같이 1배만큼이니까 20인 거죠. 이게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이건 이렇게 되네. H 플러스의 몰수라는 건 NMV고요. NaOH에서 OH의 몰수는 NMV라는 건데 이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봐봐. 요 MV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용질 몰수를 말하는 거지. 용질 몰수에다가 요 N은 뭘 말할까요? 산의 가수를 말하는 거야. 산의 가수. 얘 가수가 몇이야? 이가산이니까 2라는 거지. 한 마리 빠개질 때 2만큼 돼서 2를 곱한 거예요. 얘는 몇을 곱해요? 1을 곱하는 거지. 이해돼요? 되니? 그래서 중성에서는 산의 NMV와 염기의 NMV 값이 어떻다? 똑같다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N을 꼭 곱해줘야 돼. 그래야 H 플러스의 개수,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농도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농도. 이렇게 보자. HCl, X몰 농도의 HCl과 NaOH의 Y몰 농도, Y몰 농도의 NaOH 이 둘을 섞을 거래요. 농도가 다르네요. 근데 이번에 40ml, 20ml 섞었더니 중성이래요. 중성이래요. 그러면 결국에 X 대 Y는 몇 대 몇일까요? 가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말이네. HC에 4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수와 NaOH 20ml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똑같은 개수가 있는데 부피는 얘가 더 작지? 얘가 더 걸쭉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얘가 더 짜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치? 얘가 더 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몇 배 더 진한 거예요? 2배 더 진한 거지. 농도비는 몇 대 몇이겠어? 1대 2가 되겠지. 이해돼? 아니면 식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NMV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둘 다 N은 1이죠. 그러면 MV는 40X와
20y가 같다라는 이야기니까 x 대 y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치? 이런 거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엔 X몰롱도 H2SO4, Y몰롱도 NaOH. 근데 이번에 얘가 뭐 10ml인데 요 새끼가 40ml래. 근데 이렇게 섞으니까 중성이 된대요. 그러면 다시 H2SO4에 있는 H2SO4 1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수와 NaOH 40ml에 들어있는 OH-의 수가 어떻다? 똑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N은 2고요. M은 X고 V는 10이죠. 20X 이꼴 얘는 40Y가 되는 거지. 그러면 20X랑 40Y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X 대 Y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 대 1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2 대 1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H2SO4 혹은 뭐 CaOH2 이런 식으로 뭐 이가 염기, 이가 산 이런 게 나와요, 문제에. 근데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 똑같이 하는데 뭐만 고려해 주면 돼? 한 마리 빠개질 때 2개씩 나온다만 고민해 주면 되는 거야. MV에다가 2를 곱해줘야겠구나라는 것만. 이해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랑 다른 건 이런 게 좀 달라요. 이가산, 이가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를 게 없어. 뭐만 해주면 돼? 2만 곱해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양적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중화 적정 실험이라는 것도 마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화 적정 실험. 자, 이 중화 적정 실험은 뭘 말하는 거냐면 농도를 모르는 용에게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을 중화 적정 실험이라고 불러. 농도를 모르는 용에게 농도를 알아내는 실험이다. 그럼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은 실험을 봐봐.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내가 모르는 녀석 HA 수용액을 100ml 넣어놨대요. 산성 용액이죠, 지금. 근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그림 그리자잉. 자, 뷰렛이라는 기구로 뷰렛이라는 기구로 여기에다가 NaOH 수용액 0.1몰 농도짜리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코크를 돌릴 때마다 돌리면 수도꼭지를 열면 얘가 떨어집니다. 알겠어? 그리고 얘가 몇 미리 들어가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는데 언제까지 집어넣을까? 이 녀석을 완전히 중화시킬 때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실험인 거야. 근데 그게 중화가 됐다라는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에다가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같이 넣어주는 거지. 들어봤죠? 페노프탈레인. 산염기 지시약이야.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슨 색?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인 지시약이야. 알겠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앞으로 나는 이거 이렇게 쓸 거다. PP라고 쓰면 페노프탈레인이야. 우리 똑똑하군 지식인들은 이거를 페노프탈레인 다 안 쓰고 PP라고 써. 너네도 PP라고 써라잉. 자, 그러면은 페노프탈레인 PP. 자, 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산성용액이 되기 때문에
색깔 띄어 안 띄어? 안 띄일 거야. 무색일 거야. 그때 이 녀석을 한 방울씩 집어넣는 거예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집어넣으면은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지는 부분이 확산할 때 빨갛게 변하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무색이 돼. 섞이면. 이해돼? 그렇게 한 방울씩 넣다가 여기 부분이 이 용액들이 아주 연한 핑크색을 띌 때가 있어. 빨간색으로 확 변하면 안 돼. 실험 실패야 그거는. 왜? 그건 염기성이니까. 아주 연한 핑크색, 자세히 보아야 연한 핑크색일 때가 있어. 그때까지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때 상태를 우리는 중성에 매우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사실상 염기성이긴 하지만 왜? 빨간색이 됐으니까. 연한 핑크색도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실험 결과 20ml 들어갈 때 실험이 종료됐대요. 20ml 들어갈 때. 그럼 실험 결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0.1몰 농도 NaOH 20ml에 들어있는 OH-의 개수와 HA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H+의 개수가 같다, 거의 같다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실험 결과 해석은 이렇게 하겠네. NaOH 0.1몰 농도였어. 몇 밀리예요? 20ml. 그리고 X몰 농도 HA 몇 밀리예요? 100ml. 여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MV 값 몇이야? 0.1 곱하기 20 ml 이꼴 X몰 농도 곱하기 100 ml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 X몰 농도는 0.1 몰 농도의 5분의 1배가 되겠지. 그치? 그럼 몇이 될 거야? 0.2 몰 농도가 되겠네. 0.2? 0.02. 02 몰 농도가 되겠죠. 네. 지금 산에다가 염기를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노프탈레인을 쓰는 거지. 왜? 액성이 변화하는 시점을 잡아내는 거지. 그거는 변색 범위가 pH에 따라서 좀 달라. BTB라고 해서 정확히 딱 중성이 될 때 변하는 게 아니야. 중성 범위에서, 중성 정도 되는 범위에서 색 변화가 있어. 근데 그 범위를 생각한다면 가장 적합한 게 페노프탈레인이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변색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화투에서 완충용액 배우고 pH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배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질문 좋았어. 페노프탈레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기성일 때를 딱 잡아내기 위해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지시약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만약에 모르는 염기인데 산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모르는 염기한테는. 그럼 그건 또 딱 산으로 변할 때를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럴 때는 뭐 메틸오렌지를 써요. 그럴 때. 메틸오렌지가 또 산으로 딱 변할 때 그때 이제 색 변화가 있을 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이 중화적정인 실험이 모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온 모형으로도. 이온 모형. 그럼 모형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비커에 이번에는 HCl을 넣어놨어. HCl. 수용액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안에 H+가 10개, Cl-도 10개 있는 용액이었대.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1N개씩 집어넣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1N개씩 집어넣는 상황이다 라고. 그러면 이 안에는 처음에는 H+랑 Cl-가 10개씩 있었을 건데, 개수만 쓰자. 10개씩 있었을 건데,
여기에다가 NaOH를 한 개 집어넣게 되면 H 플러스가 몇 개 없어져요? 하나 없어져서 9개가 되겠지. 그리고 Cl-는 개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구경꾼 이온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Na 플러스라는 구경꾼 이온이 하나가 더 생기겠지? 그쵸? 하나 집어넣으면. 근데 이어서 또 하나, 한 방울을 더 집어넣는 거야. 한 방울을 더 집어넣게 되면은 8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이게 2개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쭉쭉쭉 해서 H 플러스가 없어졌고요. Cl-는 그대로 10개일 거고 Na 플러스는 10개가 됐을 때 이때 중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에 좀 더 넣었어. 그러면 1개, 11개, 11개? 1개, 10개, 11개, 1개 이렇게 될 건데 이 1개가 누굴까? 그치, OH-죠. 왜? 들어왔지만 반응할 수 있는 H 플러스가 없었으니까 개수가 누적돼 쓴 거지. 그러네. 왜 1개라고 했지? 0개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액성이 뭐니? 산성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액성이 뭐예요? 중성이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액성이 뭐가 돼? 염기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이온수 변화를 봤을 때 알고 가야 되는 게 그래프 4개와 개념 1가지가 있어요. 개념 1가지 꺼내봅시다. 별표. 자,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를 따질 거예요. 이온의 종류. 몇 개씩 있는 거는 다 집어치고 그냥 어떻게 섞었는데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래. 산성이라면 이온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은 그대로 있어야겠죠.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리고 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반응하고 남은 H 플러스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산성이면은 이렇게 3종류가 있을 거예요. 2가지 용액을 섞었다고 하면. 됐죠? 자, 그리고 중성일 때는 Cl-와 Na 플러스만 있어야겠지. 중성이니까 H 플러스도 없어야 되고 OH-도 없어야 돼.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는 게 언제라고? 중성이라고. 중성에서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 자,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염기의 양이온과 산의 음이온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염기성이기 때문에 OH-도 반응하고 남아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돼. 이때 존재하는 H 플러스와 OH-는 처음 있던 양 그대로예요. 처음 있던 양 그대로가 아니지. 반응하고 남아있는 개수가 누적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온 종류 따져주시고 이 실험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또 몇 개 한번 그려볼게. 첫 번째, 이온수 변화. 세로축이 이온수고 가로축은 넣어준 NaOH의 부피입니다. 그쵸? 몇 방울씩 몇 방울씩 넣어주는 거니까 몇 미리씩 몇 미리씩 넣어줬을 때 변화야. 자, H 플러스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개수는 점점 줄어들다가 아예 없어지지요. 그치? 그리고 Cl-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우린 사실 구경꾼 이온으로 문제를 푼다 그랬어. 그래서 Cl- 개수 안 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Na 플러스는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정직하게 넣어주는 대로 곧대로 증가를 해요. 그러면 우린 Na 플러스가 얼마나 생겼냐를 보고도 몇 미리 넣구나를 알 수도 있겠지. 정직하게 넣어주는 대로 계속 증가하니까 그냥. 이해돼? 근데 OH 마이너스 개수로는 그딴 짓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처음에 OH 넣어봤자 개수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거든. 그러다가 H 플러스가 없을 때부터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어찌됐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개수는 반응해서 개수가 변화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녀석이라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기억해주고, 자, 두 번째 그래프 밑에다 적자. 이번엔 전체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를 보자. 전체 이온수. 자, 그럼 봐봐. 처음에 몇 개예요? 20개죠. 그 다음에도 20개, 20개, 20개네요. 중성 때까지 20개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네요. 봐봐. 왜? 하나가 줄어들 때 하나가 생겼죠. 또 하나가 줄어들 때 또 하나가 생겨. 또 하나가 줄어들 때 또 하나가 생겼겠지. 없어지는 양과 생기는 양이 동일하다. 변화량이 제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변화량이 제로가 되면은 계속 일정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전체 이온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HCl 수용액 NaOH를 섞었는데 10ml, 10ml 혹은 10ml, 20ml 섞었대요. 이렇게 섞어봤대. 근데 이렇게 섞었는데 전체 이온수가 10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이온수가 15N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 HCl의 양은 동일한데 NaOH를 10ml 더 넣어준 거라고 생각해도 되죠. 비커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10ml, 10ml 넣어준 비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NaOH를 10ml를 더 추가로 넣어줬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더 넣어줬는데 이때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네. 그치? 산의 양은 동일했는데 염기를 더 넣어주니까 전체 이온수가 변했어. 염기를 더 넣어줬는데 전체 이온수가 변했다는 얘기는 액성이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럼 뭘로 달라졌을까? 그치. 염기를 더 넣어줬는데 액성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얘가 염기성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문제에서 굳이 액성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용액은 액성이 뭘까요? 정확히 알 수 있어?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산성 또는 중성일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여기 어딘가에서 문제가 나온 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액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액은 산성 아니면 중성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전체 이온수가 변화한 녀석은 무조건 염기성이라고 잡아놓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나중에 문제에서 보면. 되죠? 네. 그치. 첫 번째 용액 몰농도 같으면 중성이겠지. 근데 지금 몰농도가 같다는 보다 이게 아무것도 안 했죠. 그건 뭐 문제 힌트에서 보면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생성되는
물 분자수예요. 생성되는 물 분자수 그래프. 자, 물은 계속 무한정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그쵸? 그러면은 처음에 있었던 H 플러스까지만 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처음에 있었던 것까지만 만들 거니까. 그 이후로는 물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한번 응용해 볼까? 봐봐. 이게 8N이래요. 그리고 NaOH를 20ml 넣은 거래. 근데 HCl에 10ml에다가 이직거리를 한 거래요. 10ml에다 이 오직거리를 한 거래. 이해돼요? 자, 그러면 HCl 10ml에 NaOH 몇 ml? 20ml를 넣었더니 액성이 뭐란 소리니? 중성이라는 이야기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8ml일 때 이온수를 이 물분자수를 구해보세요. 8ml일 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10ml에 HCl 몇 개 있을까? 8N 있겠지, 그냥. 그치? 왜? 물이 최대로 몇 개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8개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H 플러스 개수만큼까지만 물을 만든 거니까 HCl 처음에 10ml 있었다며. 그 10ml에는 HCl이 8N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20ml는 몇 N일 거야? 20ml는? 똑같이 8N이 되겠죠. 왜? 그래야 뭐가 되는 거니까? 중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이 포인트에서는 HCl 8N계에다가 자, 이 20ml 대 8N인데 그러면 8ml에는 몇 N일까요? 몇 배가 되는 거야? 곱하기 20분의 8. 그러면 곱하기 20분의 16, 20분의 8. 그러면 64. 20분의 64네요. 그치? 그러면은 10분의 30이니까 3.2N이라는 소리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X는 몇일까? 8N과 3.2N이 반응하는 녀석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X는 몇이야? 3.2겠죠.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이해돼요? 즉, 최대로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원래 처음에 있었던 알자 이온만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처음에 있었던 HCl 혹은 처음에 있었던 NaOH의 개수를 알아내는 거지. 이해됐어요?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네 번째. 전류 세기에 대해서. 자, 실험 어떻게 한 거냐면은 아까 그 비커에다가 전극을 꽂아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서 염기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전류 세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중화점에서 전류 세기가 제일 약해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할까? 수용액의 이온 농도에 비례하겠지. 수용액에서 이온 농도에 비례할 거야. 근데 봐봐. 전류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대. 이온 농도가 약해질 거라는 얘기죠. 왜? 이온의 농도라는 건 용액의 부피분의 이온수잖아. 근데 NaOH를 계속 추가해주고 있는 거니까 용액의 부피는 그에 따라 늘어나겠죠.
근데 중화 반응을 할 때 전체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치? 용액의 부피는 늘어나지만 이온수가 일정하니까 이온 농도가 감소해서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온수가 어떻게 돼? 이온수가 점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전류색이 세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5번째. 온도 변화. 그럼 중화 반응을 하면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한댔지.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반응을 하면 할수록 온도는 점점 높아질 거야. 근데 반응이 끝났어. 그러면은 NaOH를 더 넣어준다라고 한들 중화열이 발생하지는 않겠지. 그쵸? 그래서 상온에 의하여 식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상온에 의하여 식어가는 거다. 그 이후에는. 이런 그래프. 온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의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까지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화반응 그래프들을 봤는데 결국에 모든 그래프들이 원하는 거는 중화점이야. 근데 모든 그래프에서 결국에 중화점이라는 곳은 그래프가 꺾이는 곳이 다 중화점이죠. 이해돼? 그래서 중화반응에서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꺾이는 데를 중화점이라고 해석하면 돼. 무조건 꺾이는 데가 중화점이다. 그러면 중화점이라는 걸 판단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고리가 뭐예요? 아, 여기에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수가 어땠다? 같았구나를 해석하는 거야. 이게 시작인 거지. 이해돼? 그럼 이걸 시작으로 다른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됐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사실상 중화반응의 개념의 전부입니다. 개념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이 따로 있거든. 책에는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그치, 그런 경우가 있지. 알려줬는데 친구가 더 잘 보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럼 다시 해보자.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문제풀이 팁을 좀 드릴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있는 개념은 따로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치?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는, 액성을 판단하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야. 액성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뭐 별건 아닙니다. 자, 중화 반응을 시키는데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20, 40, 10) 그리고 HCl 10ml에다가 요직거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염기를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액성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꺾이는 데가 뭐라 그랬어? 중화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중성이죠. 근데 지금 산에다가 염기를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화점 이전의 상황은 전부 다 액성이 산성이겠지. 그래서 여기를 산성,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중화점을 지나친 거니까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그러면 액성 판단이 됐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는 이온의 종류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온 종류 판단하는 것도 사실 뭐 별건 아니지만 이온 종류를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거랑 안 하고 넘어가는 거랑 문제를 풀어내는 길이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가 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액성 판단 귀찮더라도 해야 돼. 이온 종류 판단 귀찮더라도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아까 했었죠. 산성이라고 하면은 Cl-Na+, 그리고 H+ 이렇게 있을 거라고. 즉 구경꾼 이온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중성에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 구경꾼 이온인 Cl-와 Na+ 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염기성이라고 하면은 구경꾼 이온인 Na+와 Cl-와 OH-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 이제 세 번째.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 중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이온 결합 때도 비슷한 거 있었죠? 그치? 그러면 수용액에서 전기적 중성이라는 거는 수용액 안에 양이온 전하의 총합과 음이온 전하의 총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만 한다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온 종류랑 한번 엮어봅시다. 자, 산성은 Cl-Na+H+가 있는데 얘네들 이온 종류가 전부 다 일가 이온이죠. 그치? 일가 이온이죠. Cl-Na+H+.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의 총량과 플러스의 총량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온수에 대한 관계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해. 전체 이온수의 절반은 무조건 Cl-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얘네랑 얘네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산은 전체 이온의 절반이 산의 음이온이야. 산은 전체 이온의 절반이 산의 음이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성의 경우에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치? 자, 그리고 염기도 봐봐. 염기도 그럼 양이온 전하의 총합과 음이온 전하의 총합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 이온 종류가 전부 다 1가 이온이죠. 그치? 그러면 개수가 또 똑같아야겠네. 그러면 이온수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나겠지. 즉 염기 용액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이온수의 절반은 무조건 염기의 양이온이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전기적 중성으로 이런 이온수에 대한 관계를 파악을 해주시고 이제 문제 자료에서 준 대로 이온수를 유추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유추할 거야? 지금 물분자수 그래프 나왔으니까 물분자수 최대로 만드는 거는 처음 있었던 HCl 10ml에 H 플러스가 10N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Cl-가 모든 구간에서 전부 다 10N인 거죠. 그러면 요 Na 플러스는 몇 N이라는 소리야? 10N이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는 구경꾼 이온으로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모습이 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치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Na 플러스 10N은 어디서 들어온 거야? NaOH 몇 밀리리터? 20ml에서 들어온 거지. 즉 NaOH 20ml가 몇 N이구나, 10N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네. 이해돼요? 그러면 부피에 비례하여 이온수까지 변화시켜 본다면 첫 번째 포인트, 여기가 산성이었죠.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Na 플러스가 몇 N 있다라고 할 거야? 20ml에 10N이니까 10ml에는 5N이겠지. 그래서 Na 플러스가 5N인 거고 이온수 관계를 보아하니 H 플러스가 5N개 남아있겠지. 그쵸? 한번 다시 확인해봐. 그러면은 HCl이 10N이니까 NaOH가 5N이니까 반응하고 나면 H 플러스가 5N개 남아있겠지. 또 봐봐. 자, 마지막 몇 미리 집어넣는 게 되는 거예요? 40ml지. 20ml에 10N이니까 40ml에 몇 N? 20N이겠네. 그럼 Na 플러스가 몇 N? 20N이 되겠지. 그러면 OH 마이너스 몇 N? 10N이 될 거야. 이렇게 이온수 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산성 포인트에서 만들어진 물분자 개수도 구할 수 있죠. 몇 개의 물분자가 만들어졌을까? 5개의 물분자가 만들어졌겠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 액성부터 판단을 해라.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액성에 따른 이온의 종류를 따지시고요. 이온 종류 따질 때 이렇게 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산의 음이온부터 써. 산의 구경꾼 이온부터. 염기라고 하면은 염기 구경꾼 이온부터 쓰세요. 중성은 뭐 상관없어잉. 알겠지? 그래서 구경꾼 이온부터 쓰고 산에 따른 알자 이온, 염기에 따른 알자 이온 써주시면 돼요. 알겠어? 습관 들여. 그렇게 해야 문제가 잘 풀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 하나만 적어 드려볼 테니까 적고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자, HCl이랑 NaOH를 혼합을 하고 여기에 있는 액성을 알려드릴 거고요. 전체 이온수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20ml, 40ml 이거 부피입니다. 부피. 그리고 25ml, 20ml 그리고 40ml, 20ml 이렇게 혼합했는데 액성이 염기성, 산성 전체 이온수는 20N, 16N이라고 해보자.
아니다. 요거까지는 내가 풀게. 뒤에 한 문제 더 드려볼 테니까 일단 한 번 더 해보자. 일단 문제 적어주시고. 자, 액성 판단은 됐죠? 문제에서 대충 알려줬어. 일단 이걸 알아내야겠죠? 결국엔. 그리고 전체 이온수를 줬네. 그 액성 판단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이온수죠. 이온수 판단. 16N. 이온 종류 판단 따져보면은 첫 번째 용액에서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뭐부터 쓰라고?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산성이니까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H 플러스. 전부 다 1가 이온이니까 Na 플러스는 Cl 마이너스와 OH 마이너스의 합과 같죠. Cl 마이너스는 Na 플러스와 H 플러스의 합과 같죠. 그럼 아까 염기의 경우 염기의 양이온이 전체의 절반이라 그랬지. 20N이니까 전체가 20N이래. 그럼 얘 혼자 몇 N일까? 10N이겠지. 그러면 이 Na 플러스 10N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반응 전의 모습과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Na 플러스가 10N이면 NaOH 40ml가 몇 N이라는 소리예요? 10N이라는 소리죠. NaOH가. 이해돼? 또 세 번째 용액에서 16N이 전체 이온수라는 이야기. 이거 다 더한 게 16N이래. Cl-는 몇 N일까요? 8N이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8N이면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HCl 40ml가 몇 N일 거야? 8N이겠네. 그러면 산에 대한 기준이 나왔고요. 염기에 대한 기준이 나왔고 산에 대한 기준도 나왔지. 이 기준이 있으면 부피에 비례하여 개수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40ml가 10N이니까 20ml는 몇 N? 5N. 20ml니까 또 5N. 그러면 40ml가 8N이니까 20ml는 몇 N? 4N. 그럼 25ml는 몇 N이겠어? 5N이 되겠지. 부피비가 4대 5니까 이온수는 또 4대 5가 되겠지. 그쵸? 그럼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두 번째 용액에서 5N, 5N 섞은 거기 때문에 액성이 뭐가 될까요? 그치. 중성이 될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 그러면 실험에 사용한 HCl과 NaOH의 농도비는 어떻게 될까요? 농도비는. 자, 5N이 10N이 40ml죠? 그러면 똑같이 해봐봐. 얘가 10N이면은 몇 ml일 거야? 50ml겠지. 근데 10N이 40ml, 10N이 50ml야. 누가 더 진하다는 얘기야? 얘가 더 진하다는 얘기지. 얼마나 더 진해요? 요만큼으로 진하겠지. 이게 농도비죠. 이해돼? 농도비 이렇게 구해도 돼. 같은 부피일 때로 구해도 되고요. 같은 이온수일 때로 구해도 돼. 그치? 근데 FM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농도비니까 20ml의 4N이고 얘는 40ml의 10N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혹은 그냥 20ml의 4N이니까 얘도 20ml엔 5N이겠지. 그러면 같은 부피에 있는 이온수는 4대 5라서 농도비 4대 5 또 나오네요. 이해돼? 그래서 농도비는 이렇게 계산해줘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비슷한 거 하나 더 드려볼 테니까 이번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스스로 한번 풀어봐봐. HCl, NaOH 이거 기출 문제다. 고3 기출이에요. 근데 어려울 거 없어. 방금 한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줬대. 액성 판단하고 농도비까지 계산해 보자. X몰 농도, Y몰 농도, X 대 Y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봐봐. 액성 판단 됐어.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이온 종류 따져라. 이온 종류 따지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다.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 양이온 수가 10N이라 얘가 양이온밖에 없잖아. 그치? 얘만 양이온이잖아. 그러면 얘가 10N. 그리고 얘는 산이니까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H 플러스. 그러면 관계는 이렇게 될 거고, 양이온이 20N이래. 얘네 더한 게 20N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몇 N일 거야? 20N. 양이온 수를 줬다라는 건 음이온 수도 준 거고요. 전체 이온 수도 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라 반응 전의 개수와 동일하겠지? 그래서 NaOH 100ml가 10N일 거고 HCl 80ml가 몇 N이야? 20N이겠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부피에 따라서 이온수 가져가 보면 자 80ml에 20N이니까 40ml에는 10N이고 20ml에는 5N이네요. 100ml가 10N이니까 80ml는 8N일 거고 40ml는 4N이겠지. 그러면 두 번째 용액의 액성은 10N, 8N 섞은 거니까 산이 2N 남겠지. 그래서 액성이 뭐가 돼요? 일단 산성이 될 거야.
그러면 농도까지 계산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80ml에 20N이고 80ml에 8N이니까 같은 부피의 이온수가 20대 8이죠. 10대 4네요. 5대 2가 되겠지. 그래서 농도비는 몇 대 몇이다? 5대 2다까지 나오는 거다.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 전기적 중성 이렇게 써먹는 거야. 자,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문제도 한번 건드려 볼게. 자, 37번 문제 한번 봐봐. 37번.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거든. 그래서 알고 있자잉.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개념이에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제 이 단위 부피를 나는 1ml라고 생각할 거야. 무슨 소린지 한번 봐봐. 자, 100ml 용액이 있대. 100ml 용액. 그러면 100ml 안에는 H 플러스가 200N 있고요. Cl-도 200N 있대. 그러면 산성 용액이죠. 이 용액에 이온들이 이렇게 총 400N 개의 이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겠지. 균일 혼합물이니까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1ml당으로 해석한다고 했어. 그러면 1ml당 이온수라고 이야기하면 이 부분만 보여주겠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1ml당 이온수에 대하여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H 플러스랑 Cl-가 몇 개씩 있어야 될까요? 2개씩 있는 모습이 보여야겠지. 균일 혼합물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 거꾸로 전체 부피를 곱해준다면 실제 이온수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H 플러스는 2개잖아.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하면 200개가 나오지. 그치? 반대로 전체 개수가 200개잖아. 단위 부피당 이온수 전체 부피로 나누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2개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준다는 거는 실제 이온수를 준 건 아니야. 내가 그걸 실제 이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문제에 접근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37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HCl, NaOH, KOH. 와, 3가지나 섞었네. HCl, NaOH, KOH 3가지나 섞었어요. 근데 2번 실험했네요. 가 실험에서는 10, 10, 20 넣었고요. 10, 10, 20. 나에서는 20, 40, 20을 넣었어요. 나에서는 20, 40, 20. 이렇게. 자, 근데 모형을 보니까 혼합용액의 단위 부피 속 존재하는 양이온수죠. 단위 부피가 동그라미 별표가 되겠지.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보아하니 동그라미가 2개, 세모가 2개, 별표가 1개, 동그라미가 4개, 세모가 1개 이렇게 있지요.
그치? 실제로 가용액에 이렇게 있다는 거니? 아니죠. 뭔데 그러면? 한 번만 그려보자. 이게 가래. 이게 가래. 그럼 가 부피가 몇 밀리예요? 40mm지? 40mm 중에 뭐만 준 거야? 1mm에 있는 모습을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이해돼? 근데 1mm에 있는 모습 중에서도 뭐만 알려준 거야? 양이온만 보여준 거예요. 음이온은 그냥 투명하게 안 보여준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별이 실제로 두 개 하나 있다가 아니죠? 그럼 실제로 몇 개씩 있을까? 여기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다 40을 곱해줘야지. 그래야 실제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동그라미 몇 개 있는 거예요? 80개 있는 거죠. 세모는 몇 개야? 80개. 별표는 몇 개예요? 40개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 전체를 보자는 거죠, 우리. 돼요? 근데 또 봐봐. 양이온의 종류를 봤더니 몇 가지 종류래요? 3가지. 용액이 3가지였잖아. 근데 3가지 양이온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는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가 다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엔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가의 액성은 일단 뭐가 될 거야? 산성이 되겠죠. 근데 나를 봤더니 이온이 요렇게 2가지밖에 없어. 양이온이. 없어질 수 있는 이온은 누구야? H 플러스지. Na 플러스랑 K 플러스는 일단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 그럼 H 플러스가 없는 용액이니까 나는 중성 아니면 염기성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나의 전체 부피가 몇 밀리예요? 80mm지 이번에. 그치? 그럼 여기다 다 뭐 곱해줘야 돼? 80 곱해줘야 돼. 그래야 실제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몇 개? 4, 8에 32니까 320개고요. 80개가 되는 거지. 이해돼? 됐니?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는 각각 Na 플러스 아니면 K 플러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때 개수 변화를 봐봐. 동그라미는 몇 배나 늘었어요? 실제 개수가? 4배나 늘었죠? 세모는 개수 변화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면 이온 용액의 부피 변화를 봐봐. 가에서는 NaOH를 10ml 넣었지만 나에선 40ml 넣었어. 몇 배 는 거야? 4배 는 거야. 4배 는 이온이 누구야?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가 누가 될까? Na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KOH는 똑같은 만큼 넣었지요. 그러니까 세모가 누가 되는 거야? K 플러스고 별표는 아까 봤듯이 H 플러스란 얘기지. 되니? 그럼 개수 한번 써보자. 자, NaOH 10ml에 몇 N이라는 소리니? 80N이란 얘기지. KOH 20ml가 몇 N? 80N이란 얘기죠. 그러면 원래 OH-가 총 몇 개 있었을까? 160N 있었겠지. 이해돼? 그럼 OH-가 160N 개 있었을 텐데 반응하고 전부 다 없어지고요. H 플러스가 몇 개가 남는데? 40개가 남았대죠. 이건 남은 거잖아, 반응하고. 이해돼요? 즉 160개가 반응하고 남은 게 40개란 얘기지. 그러면 원래 H 플러스는 몇 개 있었겠어? 200개. 그치? 그러면 10ml가 몇 N이라는 소리예요? 200N이라는 거죠. 되니? 그러면 10ml가 200N이니까 20ml 몇 N이겠어? 400N이고 40ml는 그럼 몇 N이에요? 320N이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80N이죠. 그러면 산이 400N인데 염기의 총합도 400N이죠. 그렇다면 나의 액성은 뭐가 될까? 중성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래? 즉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체 부피부터 곱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어? 전체 부피 곱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실제 이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보기에서 세모는 K 플러스래요. 맞니? 맞는 말이지. 자, 나의 액성은 중성이 맞죠? 자, 디귿 중화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 분자수의 비는 가데나가 2대 5래. 물 분자수는 많은 쪽이 결정해, 적은 쪽이 결정해? 적은 쪽. 그러면 가에서는 물 몇 개 만들었을까? 160개겠지? 왜? 염기가 160이니까. 자, 그러면 나에서는 물 몇 개 만들었어? 400개 만들었겠죠, 중성이니까. 그럼 160대 400이니까 2대 5가 맞네. 이해돼?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이렇게 풀어. 자, 그러면은 비슷한 문제 예제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이것도 적어라잉. HCl, NaOH, KOH 이것도 기출 문제야. 고3 기출. 별거 없지 고3 기출. 10ml, 5ml, 15ml, 5ml, 빵ml, 10ml, KOH는 빵ml, 5ml, 5ml. 자, 그리고 뭘 줬냐면은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를 줬어요. 2N, 6N, 5N이야. 자,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뭘 고르냐고? 액성 알아내야지 다. 액성 알아내고 HCl, NaOH, KOH의 농도비. 네. 가용액, 나용액, 다용액인 거야. 자, 이 정도의 문제는 내신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내야 1, 2, 3등급을 가릴 수가 있거든. 이제 결국에는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야. 나중에 내신 때는. 알겠죠? 계속 연습할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걸로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연습할 거니까 결국에는 시험 때는 풀 수밖에 없게 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된다고 쫄 필요는 없어. 알겠죠?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래. 이 단위 부피 몇 미리로 잡으라 그랬어, 내가. 1mm라고 잡으라 그랬지. 그러면
1mm당 2n, 6n, 5n이면 가의 전체 부피는 몇 mm예요? 가의 전체 부피는 15mm, 나는 10mm, 다는 30mm지. 그치? 그렇다면 실제로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에선 몇 개? 30개. 나에서는 60개. 그리고 다에서는 15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해. 오류를 찾을 거야. 잘 봐봐. 만약에 얘가 30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뭐 OH-든 H 플러스든 30개밖에 없었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정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얘가 30개밖에 없었다라고 가정해 볼게. 아직 쓰지 마봐. 얘가 30개밖에 없었다고. 그럼 얘 몇 개예요? 30개죠. 60개죠. 그치? 그리고 혹은 얘가 30개밖에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번엔. 얘가 30개면 얘는 몇 개예요? 15개죠. 근데 봐봐. 나에서 물 몇 개 만들었대? 60개 만들었대. H 플러스가 1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H2O를 60개를 만들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둘 중에 그나마 가능한 건 누구예요? NaOH가 몇 개? 30개. 이거밖에 없죠. HCl이 30개라고 가정한다면 나에서 오류가 생기니까.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 개예요? 얘가 60개가 되는 거지. 얘 또 가정해야 돼. 봐봐. 자, 얘도 60개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 거야. 물 60개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60N이라는 얘기지. 그치? 둘 중에 하나가 60N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60N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얘가 60N이면 얘도 60N이죠. 그러면 OH-가 총 몇 N이에요? 120N이 돼버리죠. 근데 다해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총 몇 개래? 150개래. 말 돼? 말 안 되네. 그럼 얘가 60개가 아니네. 누가 60개예요? 5mm가 60N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5mm가 60N이니까 10mm는 몇 N이겠어? 120N이네. 그러면 가에서 물 30개 만들어졌다. 맞죠? 그러면 다로 내려가 보자.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몇 N이에요? 15mm가 180N이지. 그러면 H 플러스가 180N밖에 없었는데 KOH, HCl이 180개밖에 없었는데 물은 몇 개 만들었어? 150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OH-가 150개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60개 있으니까 150에서 60 뺀 만큼이 몇? 90이죠. 90N만큼은 KOH 5mm였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이 5mm도 몇 N이다? 90N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서 물 60N 만드는 게 가능한 얘기네. 그러면 액성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 얘기지. 그럼 가에서 액성은 뭐가 돼요? 그치, 산성이 되겠죠. 나에서 액성은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겠죠. 그럼 다에서 액성은 산성이 되겠네. 되니? 농도비까지 계산을 해본다면은 10mm에 60N, 10mm에 5mm씩 다 있구나. 5mm씩 보면 되죠. 5mm에 90N, 5mm에 30N, 5mm에 60N이니까 농도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3이 되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도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나왔습니다. 1mm당 생성된 물 분자수의 전체 부피를 곱해서 실제로 생성된 물 분자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물 분자수는 많은 쪽이 결정해, 적은 쪽이 결정해? 적은 쪽이 결정한다는 걸 통해서 30N일 때 둘 중에 하나가 30N인데 누가 30N일지를 오류가 없도록 해서 찾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과정만 보면 만약에 얘가 30N이었을 경우에 산이 30N이 되는 거, 얘가 30N이면 얘가 15N밖에 안 되니까 물이 60N 만들어졌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30N으로 두지 못하고 얘를 두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오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찾을 줄 알아야 돼. 물 분자수.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까지는 내신에서 나올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문제풀이 팁들을 지금 오늘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정기적 중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물은 적은 쪽이 결정한다는 것과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전체 부피를 곱해서 실제 부피로 바꿔줘라.
라는 거. 그치?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목록까지 이야기를 하면 한 5가지 정도의 팁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더 있어. 더 있어요. 이것만 알아서는 또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내신 때 더 드리면 그 팁들을 이 문제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조합해서 푸는 거구나 라는 게 될 수 있도록 할 거야. 알겠어? 더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나오면 요거 써야 돼. 이렇게 나오면 요 개념 쓰는 거야. 라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나중에. 알겠어? 그래서 화학이 어렵지 않고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내신 때 보여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포기하지 말고 숙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숙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리가 특강에 맞게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진 않았어. 알겠지? 이제 그럼 숙제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